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제4강 선물시장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는 선물시장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실제 선물시장에 가장 밀접한 정보들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중국 강의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4강, 5강, 6강에 걸쳐서 선물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선물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여러분. 자, 오늘 선물시장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탑다운 시장 분석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지지저항과 저항 가격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은 실제 시장을 분석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먼저 듣고 나서 차후에 시장 분석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탑다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방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의 큰 경제의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좀 더 세밀한 작은 부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에 최근 시장의 모습을 다시 분석하는, 이러한 식으로 큰 시장에서 점점 작은 시장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탑다운 방식, 분석 방식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두 가지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적어 놨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흐름 자체가 실제 현재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을 가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겠죠.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시장 자체가 현재 상승 국면인데 우리나라만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에 특별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이 상승 국면에도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국내 시장에 정치적 이슈나 특별한 경제적 이슈가 없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을 따라가겠죠.
자, 그 다음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적어 놨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연동이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한번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차트 화면에서는 제가 일봉의 현재 국내 시장의 모습을 차트로 띄워놨습니다. 당일장 모습은 아니고 기존의 저번주 금요일까지 시장의 일봉의 모습이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차트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현재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의 모습,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의 모습은 현재 국내 시장 자체가 약 2년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은 274가 되고 박스권 하단은 231 정도가 되죠. 현재 지금 국내 시장의 큰 흐름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확실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도 아니고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도 아닌 박스권 내에 있는 가격 움직임을 몇 년 동안 유지를 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현재 가격도 그 박스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큰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큰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을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더 작은 시장의 모습, 쉽게 얘기하면 월봉의 모습을 보고 주봉의 모습을 보고 일봉의 모습을 본 이후에 분봉의 모습을 보고 현재 장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큰 시장의 모습이 상승과 하락 둘 중에 어느 국면이냐,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을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인지, 어떠한 국면인지를 알고 있어야 향후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당일장의 모습만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세계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혼자서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하방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실제 시장에서 상승 국면에서는 상방 추세를 잡아서 수익을 내야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눌림목이나 잠시 쉬어가는 조정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다가 잠시 잠깐 떨어질 때 하락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하락으로 먹는 것보다 올라가는 상승으로 먹는 게 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좀 더 손실을 적게 하면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시장 분석을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고,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탑다운 방식의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탑다운 방식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만 들으시고, 향후 정말 자세한 내용은 약 6강에서 나오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저항 가격이 어떤 가격에서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지를 해서 하락 속도가 늦춰진다든가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다가 위에 있는 커다란 매물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 간에 저항을 받아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다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서 계속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을 알아야 되냐면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매수로 추격 매수로 따라붙게 되면 그 따라붙은 시점 자체가 저항 부근이거나 지지 부근이었을 때는 기존에 움직이던 가격 흐름과 정반대 흐름이 급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지 저항 가격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거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손실을 줄이고 유리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고 당일의 지지 저항,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지지 저항, 여러 가지 지지 저항들 중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지 저항의 역할.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다시 밑으로 빠진다던가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아서 다시 반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끈다던가 아래에서 이러한 점들을 이용을 해서 지지 저항 가격대에서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지 저항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매수나 매도를 했으면 지지나 저항 가격에 와서 다시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산을 하기에 유리한 가격대를 미리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떤 주식을 1,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을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일찍 털어버리면 수익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찍 털면 안 되고 그렇다고 마냥 들고 있다가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익이 그대로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청산하는지 어느 가격에 청산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 가격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목표 가격을 저항 가격에다가 설정을 하고 손절 가격을 지지 가격 살짝 아래에다가 설정을 해두면 좀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와서 지지받는 지지 가격에다가 매수를 해 놓으면 이 가격이 급작스럽게 그 지지 가격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던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지지받는 곳에서 매수를 해서 잠시 잠깐 반등 올라오는 그 가격 흐름을 수익으로 취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을 미리 알아두고 설정해 두고 거래를 임하는 것과 지지 저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에 임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에서 차이도 있고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 포지션을 좀 더 믿고 가져갈 수 있는가, 좀 더 장기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내 수익을 짧게 청산하지 않고 좀 더 극대화시킬 때까지 수익이 좀 더 늘어날 때까지 적정 가격까지 수익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내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지와 저항 가격을 미리 알고 미리 설정을 해 놓고 들어가야 훨씬 유리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지저항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역할이 변화되는 지지와 저항 가격을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가격이 어떠한 주식 1000원일 때 저항 가격이 1100원이라고 해보죠. 내가 1000원에 매수를 해서 1100원에 원래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100원에 매도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가격이 좀 더 너무 빨리 올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어요. 이 가격이 올라와서 가격이 주춤주춤하면 저항 가격인 1100원에 올라와서 가격이 주춤거리게 되면 빨리 이 주식을 매도해서 한번 청산을 하고 가고 싶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가격이 쭉 올라가서 저는 기분 좋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현재는 1200원에 와 있는 상태예요. 자, 1200원에 와 있으면 이 가격을 지금 청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 저항 맞을 수 있는 가격에서 청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이미 벌어놓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맞을 수 있는 곳까지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언제 내가 이 주식을 청산하는 게 좋을까요? 이 주식이 1000원일 때 올라오는 곳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1100원에서 저항을 해줬지만 이 저항이 너무 미미하게 돌파가 됐어요. 자, 돌파가 된 이후에는 처음에는 저항을 했던 가격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저항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이 저항 가격은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가격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저항과 지지를 해주던 것들이 역할을 정반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던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돌파가 돼서 하락을 했어요. 그럼 다시 이 가격이 올라올 때는 지지해주던 그 가격이 저항 가격의 역할을 해서 다시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지지저항 가격이 돌파가 되면 지지해주던 가격은 저항 가격으로 바뀌고 저항해주던 가격은 지지해주는 가격으로 역할이 변화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1000원에 매수했던 주식이 1100원의 저항 가격을 뚫어서 1200원에 와 있어요. 그 다음 저항 가격은 15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1500원에 두 번째 저항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어느 가격을 무너뜨릴 때는 우리가 손절을 하냐? 실제 우리는 1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수익 구간이지만 지금 1200원에 와 있는 구간에서도 1100원을 깨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수를 홀딩을 해서 들고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1000원에 매수해서 갖고 오던 이 주식에 1100원에서 저항해주던 움직임이 지지 가격으로 바뀌어서 가격이 떨어지려고 해도 다시 1100원에서 올려주고 다시 떨어지려고 해도 올려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는 가격이 돌파가 되면 서로 역할을 바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고정 지지 저항과 유동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지 저항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가가 있고요. 고정 지지 저항 가격이 있고 시간이나 가격이 흐름에 따라서 지지나 저항 가격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 지지, 저항 가격이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고정, 지지, 저항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자, 고정, 지지 가격. 여러분들이 쉽사리 많이 들어보셨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예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넘지 못하던 시절에는 2000은 고정, 주식들의 고정 저항 가격이었어요. 국내 증시가 2000을 쉽사리 넘지 못하게 계속 눌러주는 역할들을 했었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2000을 돌파한 이후에는 떨어질 때마다 2000에서 계속 매수를 받쳐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지지저항 가격인 종합주가지수 2000이라는 지지저항 가격은 변하지 않는 고정 가격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 1900, 1800 이러한 식으로 의미가 있는 지지저항 가격들에 대해서 시간이나 가격이 변해도 지지저항되는 가격의 기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가격들을 보고 고정 지지저항 가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지지저항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이 시간이 흐르거나 가격이 흐름에 의해서도 지지저항되는 이 가격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지지저항 가격인 거죠. 국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이 얼마나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특히나 1000단이고 2000이라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000이라는 이 수치 자체는 우리나라 국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2000을 올라서게 되면 향후 시장이 상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2000을 무너뜨리게 되면 향후 시장은 하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현재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부로 1950을 살짝 위로 올려준 상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국내 증시가 어디에서 저항을 맞겠나요? 당연히 2000에서 저항이 있겠죠. 급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다가도 종합주가지수 2000에서는 한번 쉬었다 가거나 하락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고정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유동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동 지지 저항 무슨 얘기일까요? 어떠한 형태일 때 유동 지지 저항 가격이 발생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동평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일 이동평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5일 이동평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 있는 거래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5일 이동평균이 시장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5일 이동평균이란 가격은 시간이 흐르거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가격이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가격은 어떤 때는 지지를 가격을 해주고 어떤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면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차트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 화면에서 요 빨간색 이동평균이 5일 이동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가격이 이 위에서 이러한 식으로 봉이 그려져 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이 5일 이동평균 가격에서는 지지를 해 주겠죠. 하지만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오늘과 어제의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바뀌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한 지지 저항은 유동 지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실제 시간이 흐르거나 가격의 흐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지 저항되는 가격이 변화되는 거죠. 자, 지금은 상승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을 할 때도 이러한 식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고, 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해주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격이 어느 가격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 지지 저항 가격과 유동 지지 저항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쉽게 예를 들면 지지 저항 가격이 항상 시간이 흐름이나 가격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가격들은 고정 지지 저항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실제 거래에서 좀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유동 지지 저항이겠죠. 고정 지지 저항은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한 번만 담아 두시면 개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유동 지지 저항 가격은 현재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가격과 저항되는 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동 지지 저항 가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유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좀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탑다운 시장 분석 방법과 지지 저항 가격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실제 시장을 분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들으신 내용 갖고 탑다운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지와 저항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지지 저항을 찾아내서 지지 저항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격의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지지 저항 가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입이 됐던지 청산이 됐던지 간의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대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일봉을 굉장히 작게
줄여놨어요. 여러 개의 차트를 동시에 많은 일자를 보려고 줄여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일자의 많은 봉들을 줄여서 보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보이느냐? 실제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이는 차트를 갖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1봉부터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일봉을 지금 약 1년 이상의 약 2년 정도의 차트를 갖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현재 보이는 차트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국내 시장은 2년 이상 박스권 장세 내에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의 고점 가격은 274이고 박스권의 저점 가격은 231입니다. 자, 그럼 박스권의 총 크기 자체는 43포인트죠. 그럼 이 43포인트를 반으로 쪼개보면 약 21포인트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은 252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현재 국내 시장의 현재 가격이 얼마죠?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약 255가 현재 국내 시장의 현재 가격이죠. 그럼 중간 가격이 252인데 255에 있다는 건 박스권의 거의 가운데 가격에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러면 이 현재 국내 장세는 2년간의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운데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향후 더 아래로 향할지 아니면 다시 이 상태로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지는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중간 가격에 놓여있는 현재 국내 시장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일봉 여러 개의 차트를 갖고 현재 장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좀 더 단기간의 차트의 모습을 보고 국내 장세의 최근 모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의 모습을 크게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큰 차트, 여러 개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확대시켜서 최근 장의 모습만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럼 탑다운 방식이니까 여러 개의, 즉 2년간의 시장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약 2달 정도 만의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2년간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 뭐죠? 박스권의 고점은 274고 박스권의 하단은 231이다. 중간 가격은 252에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죠?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갖고 최근 장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이긴 하나
최근 장의 모습을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최근 차트만 크게 확대시켜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약 2013년 12월 말부터 저번 주 금요일까지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놔봤어요. 자, 박스권의 중간 가격이 252죠.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252입니다. 자, 그럼 쭉 차트를 지켜보게 되면 252에서 걸린 적이 언제 있나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저점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고, 이때도 저점 부근에서 지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줬고, 이때도 시가로 지지를 해줬고, 이때는 돌파가 당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돌파를 했지만 그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된 이후에는 올라오면서 자,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항 역할을 해줬습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온 이후에는 여기서 지지 역할을 해줬고, 흘렀을 때 일봉의 모습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흘렀을 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지지와 저항을 둘 다 못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해준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 가격이 빠진 이후에는 여기서 저항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250이라는 현재 약 2년간의 국내 장세 박스권 가운데 가격에 있는 이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지지저항 역할을 했는지는 실제 현재 최근 차트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번 이 가격에서 치고받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를 하거나 저항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256에다 제가 또 지지저항 가격을, 고정 지지 저항 가격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격은 어떨 때 역할을 했느냐. 자, 12월 2013년 장이 끝난 이후에 2014년 1월 2일, 즉 2014년의 첫 거래일에 국내 장세는 급작스러운 첫날부터 급락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 이 빠진 움직임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256이 얼마나 지지저항 역할을 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떨어진 가격에 대해서 저항을 해줬고, 여기서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때도 지지 역할, 이때도 저항의 역할, 이때도 저항, 이때도 저항, 이때는 지지, 이때는 저항, 이때도 저항, 이때는 지지, 자, 이때도 저항. 굉장히 많은 횟수만큼 이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이 가격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근 장의 중요한 지지 가격, 지지 저항 가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 252, 250, 마지막으로 250이죠. 자, 이 250은 국내 시장이 중기적으로 빠지는 마지노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250 아래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면 국내 시장은 중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마찬가지로 256에 위에 올라서게 되면 국내 시장은 상승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격의 흐름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 252는 박스권 내에 정확한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2014년 1월 2일, 2014년 시작하고 나서 약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폭의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56 위의 가격이 올라서지 못하면서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중간 가격에서 몇 번 지지와 저항을 해줬지만 가격은 250 아래로 약 3일 정도 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이 이대로 하락으로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250 위로 가격을 올린 이후에는 아직까지 250을 깨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는 252와 즉 박스권의 가운데 가격과 상승으로 가기 위한 저항 가격인 256에서 오르락 내리락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최근 장의 모습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해놨죠. 자, 그럼 향후 시장은 256을 위에 가격이 안착이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거고, 250을 깨주게 되면 250 밑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가격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새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256을 돌파해서 가격이 안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은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고정 지지 저항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더 세밀한 국내 시장의 모습을 15분봉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알아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박스권 상단은 274, 하단은 231, 중간 가격은 252구. 현재 중요한 지지 저항 가격 역할을 하는 가격들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국내 시장이 중기적으로 상승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256,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박스권 중간 가격인 252, 그리고 중기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250. 네,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을 우리가 알아냈고, 기존의 모습,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낸 고정 지지 저항 가격입니다. 작은 시장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당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동 지지 저항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유동 지지 저항 가격, 이동평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에는 4가지 이동평균이 있어요. 빨간색은 5일 이동평균이고 5 이동평균이고, 파란색은 22 이동평균, 녹색은 60 이동평균, 회색은 120 이동평균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5, 20, 60, 120이 정배열 상태인가요? 현재는 정배열 상태는 아니죠. 조금 아쉽게도 5, 20, 60은 정배열이지만 120이 60의 위에 있기 때문에 60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끌어서 60이 121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완벽한 정배열이 이루어지죠. 자, 이 얘기는 현재 가격에서 음봉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쭉 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255이기 때문에 256까지 얼마 가격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256을 강하게 뚫어주려면 강하게 정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61평이 밑에 있기 때문에 122평 밑에 있기 때문에 62평이 122평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6에서 강하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25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락이 나와서 이 62평이 122평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국내 장세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했으니까 차근차근 설명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내 박스권 중간 가격은 252 가까이에 있는 가격이고, 252에서 싸움을 하는 가격대는 살짝 지나 있는 상태이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곳에 강력한 256이라는 저항 가격이 존재하고 있고, 하락으로 빼기 위해서는 중간 가격인 252와 250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빠져도 252와 250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도를 잡는 게 좀 더 유리하고, 256을 돌파하기 전까진 말이죠. 아래로 내려오면 252와 250에서 한 번씩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현재 최근 장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이러한 식으로 탑다운 방식의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지저항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고정 지지저항 가격과 유동 지지저항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역할은 어떻고 어느 때 역할이 뒤바뀌게 되며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나온 지지저항 가격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선물시장 분석 실습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선물시장 분석을 왜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가격이 변화되는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분석을 해서 지지와 저항되는 가격대,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기존의 흐름과 반대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가격들을 미리 알아두고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살짝 가격이 오른다고 추격 매수를 해서 다시 저항 가격에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식의 손실을 보는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단 선물시장 분석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큰 시장의 흐름의 모습을 읽어내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큰 시장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지, 큰 시장에서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며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적극적으로 알아낸 내용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함에 의해서 좀 더 확률 높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선물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강의는 5강 선물시장의 기본적 분석.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선물시장에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미결제 약정, 뭐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선물 순매수, 기간 현물 순매도 등등등등, 뭐 거래량도 있고 굉장히 여러가지 시장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시장의 여러 데이터들을 어떠한 데이터가 유용하고 어떠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선물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본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과 차주, 즉 5강과 6강 이 중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물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선물시장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손실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리고 선물시장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 선물시장 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선물시장이든 해외시장이든 간에 모두 다 써먹을 수 있는 분석 기법이고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꼭 활용을 하시도록 해보시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현재 국내 장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며칠간 2월 옵션 만기 이후로 선물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거래 세력들이 지지와 저항 가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논리적으로 시장을 뒤흔드는 어려운 장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정상시장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좀 더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시장이 조만간 바로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최근 힘든 장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향후 좀 더 좋은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분석 방법과 좀 더 확실한 분석 방법, 정확한 분석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강의 들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